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작년보다 비싸졌지만 옵션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모닝 어반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등급입니다. 1195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76마력에 9.7토크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옵니다. 뭔 놈의 차가 이렇게 성능이 낮아 싶지만 차가 작고 가벼우니 이 정도 성능으로도 시내 운전하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는 언덕에서 멈췄다 재출발 시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가 바퀴를 잡고 있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바를 때도 3초 동안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뒤로 밀릴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리 깡통 경차라고 해도 후방 주차 센서는 필수로 있어야겠죠. 거리에 따라 나오는 경고음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주차 시 조심하시면 됩니다. 뒷좌석 시트는 전체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가끔 커다란 짐 태우기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K3에도 안 들어가는 물건이 모닝은 뒷좌석 폴딩만 하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오토 라이트 컨트롤은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를 켜주는데요. 터널 진입시나 지하 주차장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오토로 한번 세팅해 놓으면 폐차할 때까지 건들 일이 없습니다. 작년 모델의 경우 중간 등급인 트렌디 등급까지 올라가야 사이드 미러가 전동으로 접혔는데 올해는 기본 등급부터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히팅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거나 눈이 왔을 경우 사이드 미러의 울기를 금방 말릴 수 있습니다. 모닝의 전좌석 윈도우는 전동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닝에 닭다리는 없어요. 스탠다드 등급 단점입니다. 풀사이즈 휠 커버라고는 하지만 그냥 접시 같은 커버를 붙여놓은 게 다입니다. 일반 알로이 휠에 비하면 엄청 없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벌브 DRL은 일반 전구 타입의 데이라이트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차들의 LED 데이라이트에 비하면 좀 없어 보입니다. 방향 지시등도 사이드 미러에 있는 게 아닌 차량의 휀더에 호박등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이 켜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고급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고 써놓긴 했지만 전혀 고급스럽지는 않고요. 그냥 이거 전구 후미등입니다. 시트는 직물 시트인데 뭐 재질이 직물인 건 참을 수 있지만 열선 기능을 추가하려면 무조건 프레스티지 등급까지 가야 됩니다. 스탠다드에서는 아무리 돈을 줘도 열선 시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스티어링의 조절 범위는 위아래로만 가능합니다. 앞뒤 깊이는 조절이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의 경우 팔 길이에 맞춰 시트를 뒤로 밀자니 악셀 페달이 멀어지고 여성분들의 경우 다리 길이에 맞춰 시트를 당기자니 스티어링이 너무 앞에 와 있는 그런 어정쩡한 운전 자세가 나옵니다. 뭐 스티어링 위치야 내가 앞뒤로 조절하며 맞춰본다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트의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건데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앉은 키가 다 다른데 이거를 조절 못하게 한다고?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든 옵션을 추가해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모닝의 스탠다드 등급은 시트 높이 조절 당연히 옵션으로 추가 안 됩니다. 그러니 모닝을 사실 분들이라면 필히 시운전을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뭐 엔진이 약한 건 참을 수 있지만 운전 자세가 불편한 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자동차 키는 일반 폴딩 키입니다. 무선 타입이라 잠금 해제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지만 시동을 거는 건 무조건 키 꽂아서 돌려줘야 돼요. 남자들이야 주머니에 키 넣고 다니니까 무선 폴딩 키라고 해도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 보통 키를 핸드백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매번 가방에서 자동차 키 찾는 거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의 가방 안은 우주보다 복잡하니까요.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이기 때문에 매번 다이얼 돌려가며 온도와 풍량 따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힘들어 하시겠지만 초보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하기도 바쁜데 공조까지 컨트롤하려면 꽤나 정신 없어지긴 합니다. 컴팩트 오디오의 경우 USB가 꽂혀서 좋네 싶지만 블루투스는 연결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USB에 MP3 넣어서 음악 듣나요? 거기에 핸즈프리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스마트폰 들고 전화해야 되는데요. 통계상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스마트폰 들고 전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전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이드미러가 전동으로 접히는 점은 좋지만 아반떼처럼 자동으로 접히지는 않습니다. 매번 버튼을 눌러가면서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차에서 내리면 아 맞다 사이드미러 이러면서 다시 차에 타 사이드미러 폴딩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작년엔 선바이저 거울과 디밍이 되는 룸미러 6대4 폴딩 시트까지 넣어주었습니다. 거기에 트렌디엔 블루투스 오디오와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었는데요. 모닝 어반 스탠다드엔 이런 소소한 옵션 다 빠져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350만원이고요. 엄청 없어 보이던 14인치 휠 커버가 이제야 온전한 모양의 알로이 휠로 바뀝니다.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이 정도 휠은 들어와 주는 게 맞죠. 시트는 인조 가죽 시트 적용되는데 경차치고 인조 가죽의 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내구도도 좋은 편이라 오래 타도 가죽이 늘어나지
않고 좋더라고요. 앞좌석에는 엉덩이 등 따뜻하라고 열선 기능 들어오고요. 스탠다드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이 시트 높이 조절 장치인데 프레스티지에선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차라고 해도 시트 높이 정도는 조절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놀라고 저도 놀란 그 옵션, 통풍 시트가 드디어 모닝까지 내려왔습니다. 살짝 아쉽게 운전석만 적용되는 게 좀 그렇지만 뭐 그게 어딘가요? 여자친구 몰래 통풍 시트 틀면 되고요. 현대 기아차 통풍 시트가 외제차에 비해 성능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시원해야 할 땐 확실히 시원합니다. 좀 덜 시원하다 싶으실 때 한 가지 팁이라면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나오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냉기가 시트를 뚫고 위로 올라옵니다. 운전석 쪽에 암레스트가 추가되는데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운전 시 피로도가 확 다릅니다. 기대면서 운전하면 되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고요. 좌측 발 공간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풋레스트도 추가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는 풋레스트에 발을 올려놓고 하체를 받쳐주면 되기 때문에 하체의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이게 뭐 별건가 싶지만 막상 풋레스트 없는 차 타보면 생각보다 몸이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스탠다드에서도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말이죠. 뒷좌석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되는데 이전에도 폴딩이 됐으면서 굳이 6대4로 폴딩이 될 필요 있나 싶지만 네, 있습니다. 벤치 시트 폴딩 방식은 뒷좌석 폴딩을 하면 무조건 2명밖에 못하지만 6대4 폴딩 방식은 3명이서 탄 상태로도 시트 한쪽을 폴딩할 수 있으니까요. 경차에 3명이나 탈 일이 있나 싶지만 카시트를 장착하고 다니는 차의 경우 카시트를 넣고 빼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 6대4 폴딩 시트의 활용도가 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선바이저에는 드디어 거울이 들어오고요. 데이나이트 룸미러도 뭐 별건가 싶지만 막상 뒷차들이 사양등 길 때 데이나이트 룸미러만큼 눈부심을 막아주는 옵션도 따로 없습니다. 스마트키는 버튼 시동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분들 더 이상 가방에 있는 자동차키 찾느라 고생할 필요 없고요. 오디오는 드디어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음악을 스트리밍하여 들을 수도 있고 핸즈프리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화 오면 스마트폰 손댈 필요 없이 스티어링에 전화 버튼 눌러서 전화하면 됩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단점입니다. 운전자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긴 했지만 운전석 창문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손으로 당기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경차에 특화된 안전 옵션인데 이거를 프레스티지에선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비슷한 옵션 구성의 럭셔리가 가죽 여성 스티어링과 블랙 원톤 인테리어, 인조 가죽 도어 감싸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거 쏙 빠져있죠. 그래서 올해의 프레스티지 등급은 가격은 올랐지만 옵션은 더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썬루프를 넣고 싶다면 프레스티지에서 넣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시그니처까지 가셔야 돼요.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1,480만원이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거리가 급하게 줄어들어 충돌 위험이 생기면 경고음과 경고 표시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급정거합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는 사각지대의 차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이거는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덕을 보게 되는 안전주행 기능입니다. 후방 교차 충돌 경고도 후진출차 시 후측방에서 오는 차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주고요. 후방 교차 충돌 경고나 후측방 충돌 경고는 작년 모델엔 없던 기능인데 21년형에서 새로 적용된 옵션입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은 경차에게 특화되어 있는 안전 옵션인데요. 아무래도 경차는 운전석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방 추돌 시 무릎을 앞쪽 대시보드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무릎 에어백으로 무릎의 충돌을 막아주기 때문에 부상을 줄여주게 됩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아쉬웠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들어오고 계기판에 있던 3.5인치 모노 LCD는 4.2인치 컬러 LCD로 바뀝니다. 도어 암레스트에는 가죽이 덧대어지기 때문에 이전의 우레탄 재질에 비하면 고급감이 괜찮고요. 운전석 선바이저에는 대형 거울과 함께 화장하기 좋으라고 테두리에 화장 조명 추가됩니다. 이거는 K9급으로 올라가도 볼 수 없는 옵션인데요. 거울만 놓고 보면 화장하기에는 모닝만한 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 추가되는데요. 추운 겨울에 몸이 추운 거야 뭐 히터 틀어서 막아본다고 하지만 손이 시려운 건 오직 열선 스티어링만으로 해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슬라이딩 센터 콘솔 암레스트는 좀 더 몸을 기대기 좋게 앞쪽으로 슬라이딩하여 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몸이 편합니다. 시그니처 등급 단점입니다. 프레스티지나 시그니처나 외관으로 봤을 땐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외관적으로 멋져지려면 결국 스타일을 넣는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작년 프레스티지에는 풀 오토 에어컨도 있었고 외관에는 아트 컬렉션 디자인도 입혀졌었습니다. 뭐 이런 건 그냥 참고 넘어가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후륜 디스크도 올해에는 65만원짜리 엣지업을 넣던지 50만원짜리 휠 타이어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시그니처가 작년의 프레스티지에 비해 좋아진 건 뭘까요? 후측방 충돌 경고와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
시트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 여선 시트가 없는데요. 모닝 가격을 이만큼이나 올릴 거면 레이에 있는 뒷좌석 여선 시트 정도는 같이 넣어줬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